안녕하세요. 세상은 유지경으로 다시 금방 돌아온 송수입니다. 쓴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 곡 같고, 그 당시에 미디를 계속 배우면서 디스코라는 장르도 처음 이제 파고들어서 배우게 됐는데, 디스코라는 장르가 이제 제가 해왔던 그런 음악이랑 섞이기가 가장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정복감을 느껴보고 싶었는지, 그러면 더더욱 내가 하는 이 소리랑 디스코랑 좀 섞어보면은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 지점이, 재미난 지점이 하나 있진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디스코로 이제 곡을 만들기 시작했고, 그때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디스코 곡이 이 세상은 유지경이었죠. 애초에 의식을 하고 만들었던 곡이라 그래서 더 저는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곡이 가지고 있는 그 유쾌함을 뭔가 그대로 디스코라는 그 리듬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, 또 그만큼 다른 그런 차이를 두면은 오히려 그 차이를 느끼면서 듣는 재미도 있으니까, 그래서 전 애초에 의도적으로 이제 제목을 동명으로 정하고 했던 거라, 아수라장이라는 부제목을 한 번 더 붙여서 좀 차별성을 두긴 했었죠. 일단 아수라장 하면은 정말 쉽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. 그 이미지가 곧 이 곡의 내용이었고,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제가 노래를 하는 그 시점, 관점이 마치 아수라의 시점이 돼서 노래를 하는 듯한, 그리고 뮤직비디오 속에서도 그렇게 연출을 했기 때문에 아수라라는 이름을 또 한번 붙여봤죠. 일단 저는 이 곡을 쓸 때 흔히 제가 상상했던 그 요지경의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. 그 상자가 이렇게 있고 요지경이 박혀져 있는,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양 패턴들을 보면 정말 어지럽게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, 이 곡의 내용이 이 세상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쓴 내용인데, 제가 노래를 하는 그런 시점은 뭔가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한 그런 사람으로서 두려워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, 좀 무서워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, 그 세상 속에서 오래도록 살다 보니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입장에서 겉봐, 이게 원래 세상이야 라면서 이제 풍자적으로 풀어낸 노래였거든요. 그래서 뮤직비디오 속에서도 저 또한 카메라 너머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시청자들한테 너네 지금 이 영상 그리고 이 음악 듣고 있지? 이 세상 보고 있지? 세상은 원래 이렇게 미치광이들로 꽉 차 있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왜곡된 일들 투성이야 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, 모원님은 그 세상의 중심에서 그 미치광이를 표현하고 있었던 인물인 거죠. 아무래도 큰 키워드가 요지경이었기 때문에 보다라는 거에 앨범 커버도 그렇고 많이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곡 자체가,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죠. 이 곡이 비상식적이고 어딘가 불편하게 꼬여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쓴 곡이었기 때문에 숫자 또한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런 왜곡된 순서를,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순서가 흘러가잖아요. 1, 2, 3, 6, 5, 4, 8, 9, 7 맞나? 8, 7, 8, 9, 7 그 다음에 10이 와야 맞는 건데 100으로 끝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은 장치들로 좀 적용을 시켰죠. 가사 쓰기 전이었다.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이고 내가 이런 내용으로 가사를 써야지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
자연스럽게 그냥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 가이드를 해놨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숫자를 한번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한번 꼬아볼까? 그게 더 뭔가 내용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. 이 곡을 쓰려면 저한테는 이미지가 필요했고 그 이미지는 요지경이 달려있는 상자 장난감이었거든요. 저는 이 노래에서 시점이 그 상자 안에,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로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, 이 노래를 듣는 그 요지경으로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노래잖아요. 너도 한번 들어와 봐 해서 시청자들이 혹은 리스너들이 그 상자 안에, 세상 안에 들어왔을 때 거봐, 신나지? 꽤 신나지? 하고 이제 풍자하는 거죠. 원래는 이 가사를 늘 생각이 없었어요. 이제 가이드에서 제가 그냥 흥얼흥얼 허밍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발음들로 만들어진 가사면 진짜 좋겠는데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가사, 이 모음에 맞을 만한 가사가 뭐가 있을까 계속 맨날 해서 하다 보니까 신이 나지 상자에서? 내용도 맞는 것 같아. 내용 맞지? 하다가 그렇게 신이 나지 상자에서가 탄생하게 되었어요.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. 제 지인들이.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손가락과 말투는 제가 1절을 쓰게 된 동기였고, 그리고 토론과 뉴스는 2절 가사를 쓰게 된 동기였거든요. 근데 제가 이 곡을 맨 처음에 쓰게 된, 이 가사를 맨 처음에 쓰게 된 계기가 어떤 한 연예인분의 그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보다가 그분은 평범하게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말투를 사용하시고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댓글창을 열어서 보는데 누구누구님, 예를 들어서 소희님 말씀하실 때 이런 동작은 쓰시면 안 됩니다. 그거는 특정 그 성향을 지지하는 어떤 손동작이에요. 라던가 이 말투 쓰네? 얘 뭐뭔가 보다. 이렇게 뭔가 극단적으로 그런 손가락과 말투 같은 것도 이제 정말 많은 그런 불편한 의미들이 붙어진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놀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 또한 제 매니저님께서 소희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는 혹시라도 다른 데 가서 쓰지 마. 이게? 왜? 이런 적이 되게 있어요, 몇 번.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이미 불편해진 것들을 모두 다 알아야 되는구나. 그래야 피해갈 수 있구나. 그래서 이제 그런 가사를 쓰게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1절 가사가 나오게 되었고 토론이나 뉴스 같은 거는 자주 보는 편인데 어느 순간 뭔가 목적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대화들. 근데 저 싸움은 과연 뭘 위한 싸움이지?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결국 상대방의 그런 불쌍하고 불안하고 불편해 보이는 그냥 그 패배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절을 쓰게 된 거죠. 처음에 녹음하고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이제 집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곡의 무드랑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제가 생각한 그 맞는 무드는 제 보컬이 좀 더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취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좀 나른한 그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, 톤들이. 근데 저는 이제 너무 1차 때 명확하게 불러버린 거죠. 그래서 그게 그런 느낌들을 좀 깎아먹었어서 과감하게 버리고 2차를 녹음을 했죠. 근데 녹음을 다시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2차 녹음을 애용해 볼 생각이에요. 다시 녹음을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산하듯이 풀어가면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특히나 어쨌든 그 후렴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렴구에서 조금만 더 미친 사람처럼 조금 더 미치게 근데 제가 미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미쳐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
노력을 했어요. 아, 나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취해 있다. 막 이렇게 흐느적 몸을 하면서 녹음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도 제가 발음이 엄청 정확하더라고요. 후렴구의 그 발음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거를 명확하지 않게 표현하는 게. 그래서 어려웠습니다. 네. 저도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인지 곡을 쓰면서 알았어요. 뭔가 저는 유행에 따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시기에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이기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곡으로 표출이 됐는데 부디 다음 곡부터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아닌 일반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을 좀 내고 싶습니다. 아니요, 없어요. 그냥 그것도 하나의 감상평이니까요. 그게 맞죠. 심오하고 무섭다면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니었으니 심오한 편에 가깝고 뭔가 유쾌한 톤의 영상들은 아니었으니까 무거운 게 맞고 모원님 덕분에 이건 전적으로 모험님 덕분입니다. 고세를 못 참고 내가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고세를 못 참고 근데 전 너무 멋있었어요. 모원님의 안무도 진짜 말할 거 없이 너무 좋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원테이크로 간 그 방식도 저는 좋았고 그리고 그 톤도 너무 좋았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락이나 디스코는 아닐 것이고 또 새로운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할 예정이에요. 일단 제가 미니 앨범을 준비 중인데요. 그간 제가 해왔던 음악들 중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것이고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무거웠잖아요. 인포데믹스나 세상은 요지경이나 무거운 부분들이 컸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가가기가 쉬운 그런 무드의 곡들이지 않을까 싶어요. EP는요, 제 계획으로는 옷이 짧아지기 전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제 라이브 듣고 싶어요. 근데 일단 제가 왜 이 두 곡 가지고 활동을 안 하냐면 이 곡들은 제가 싱어송라이터로서 만든 곡들이잖아요. 그래서 일반 공연장에서 제가 국악인으로서 하는 무대에서는 들려드리기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곡이 어울리는 무대에서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제가 계획하고 있는 미니 앨범까지 세상에 내보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이 곡들을 다 합쳐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그런 그림의 무대들에서 좀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. 들려드릴 거예요.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심플한 거 좋아해서 딱 필요한 것만 있어요. 뭐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좀 어두운 무드를 연출했고 그리고 제 등 뒤쪽으로는 그 소니의 담요가 액자처럼 걸려 있어요. 의미는 없어요. 그냥 너무 아티스트의 작업실인데 너무 무채색이다. 그래서 빨간색 하나 걸어놨을 뿐이고 뭐 축구랑 관련 없습니다. 그냥 그렇게 해놨고 건반, 마스터 건반 있거든요.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이제 와, 서양 음악에 대해서 나도 공부해보고 싶어. 음악적으로 나도 배울래. 막 하면서 정말 밴드 음악도 막 열심히 듣고 그 시작 지점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저희 아빠가 사주셨던 그래서 그게 소중하면 가장 소중하죠. 저는 관광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만 관광지만 가는 건 안 돼요. 그래서 일단은 거기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첫 번째 여행의 목적이지만 이탈리아에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각 지역을 돌면서 관광지도 열심히 다녔고 그렇지 않은 곳들에서 좀 쉬기도 많이 쉬었고
그래서 저는 그간 제가 갔던 여행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웠던, 좋았던 여행이었어요. 안 짰네요? 안 짰어요. 큰 틀만 짰고 그 안에서 뭘 할지는 그때 정해도 하나도 안 늦어요. 그래서 만약에 못 간다. 그럼 그게 제 운명인 거죠. 저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떠오르잖아요. 근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 저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스타일은 특별히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그때그때 입고 싶은 거 입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, 정말 폭넓게 입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제가 처음으로 되게 페미닌한 옷에 빠져 있어서 이런 것보다도 좀 몸에 선이 예쁘게 드러나는 옷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입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 신발을 깨끗하게 신어요. 신발이 잘 안 더러워져요. 그리고 뭔가 묻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닦아주고. 그래서 지금 중학생일 때 신던 신발 지금까지 신는 것들도 있고 깨끗하게 물건을 다루는 편인 것 같긴 해요. 맞네, 내가 신발을 깨끗하게 신는구나. 내 장점 하나 추가됐다.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수트를 장착하면 능력이 나오듯이 저도 한복을 입으면 거기에 맞는 애티튜드가 자연스럽게 나와요. 지금은 제가 이렇게 팔도 걸고 있고 다리도 꼬고 이러고 있지만 한복을 입고서는 그렇게 안 하죠. 그게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복에 대한 저의 예의고, 그리고 저는 워낙 한복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복을 입으면은 뭐 좀 최대한 뭐 이렇게 앉아있죠. 이렇게 앉아있고 인사도 그렇고 더 이렇게 좀 조신하게 하는데 지금은 뭐 저 애쓴 거 아시죠?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. 지구가 멸망한다. 그냥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제가 요즘에 군만두를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냥 군만두 딱 하나에 약간 진짜 맛있는 생맥주 한 잔? 아니다. 더 취하게 마셔야겠다. 그래서 무섭지 않게 죽어야겠다. 그렇게 할게요. 저 완전 고기만두예요. 제가 소식가는 아니에요. 그 중국집에서 나오는 군만두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도 더 먹을 것 같은데? 그래도 계획한 대로 많이 흘렀다. 이번 연도에는 그 곡을 쌓는 데 의의를 두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한 해였는데 잘 쌓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올해 제 목표가 책 몇 권 뭐 읽기랑 뭐 헬스 하기랑 영양제 챙겨 먹기랑 뭐 누구나 하는 그런 계획들, 그리고 가족들한테 더 잘하기였는데 일단 독서는 지켜질 것 같고요. 그리고 영양제는 실패했고 헬스는 반만 성공했고, 그리고 가족들한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노력했어요. 떨어져 사니까 자연스럽게 좀 애틋한 마음이 더 커져서 잘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만으로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. 근데 남은 그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겨보자면 9점? 100점 만점이에요? 그러면은 90점? 저한테 좀 관대한 편이에요. 새해에는 무대를 많이 서고 싶어요. 국악인으로서는 이미 좋은 무대들 많이 서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지만 싱어송라이터로서 설 수 있는 무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, 그게 가장 큰 것 같고, 그리고 팬들하고 소통할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골프를 더 잘 치고 싶습니다. 헬스 다음 주, 아니 11월부터 다시 할 거예요. 12월 31일이 됐을 때 나 헬스도 잘했다 라고 할 수 있게끔,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. 영양제는 오늘부터 먹기 시작했어요. 놀랍게도. 아마 그러면은 그때쯤 전 100점이 돼 있을 것 같네요. 자꾸 어려운 곡만 되죠? 다음 곡은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 올게요. 좀 더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저처럼 여러분도 올 한 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
나한테 올 한 해 100점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제 앞머리 좀 괜찮나요?